안녕하세요. 국시 사관학교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제37회 요양보호사 시험을 대비한 해설로서 36회 시험의 기출제되었던 필기시험 35문항 기출문제를 총정리한 해설 영상 1탄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필기 35문항 기출문제 총정리 해설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꼭 합격하시기를 진심 바랍니다. 문제 1번. 수정확대 가족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1. 조부모와 손자녀로 구성되어 있다. 2. 결혼한 자녀와 부모가 함께 거주한다. 3. 노인과 친인척 간의 교류가 활발하다. 4. 부모 중 한 명과 미성년 자녀가 함께 산다. 5.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 정답은 5번, 성인 자녀가 근거리에 살면서 노부모를 보살핀다입니다. 수정확대 가족은 노인 부모가 자녀와 근거리에 살면서 자녀의 보살핌을 받는 가족 형태를 말하며 부모와 따로 살지만 자주 상호작용하면서 각자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빈둥지 증후군은 자녀의 결혼이나 독립으로 집을 떠난 뒤에 부부만 남게 되면서 슬픔, 외로움과 상실감을 겪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2번. 노년기의 심리적 특성으로 옳은 것은 1. 외향성이 나타난다. 2. 의존성이 증가한다. 3. 의사 결정이 빠르다. 4.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이 사라진다. 5. 일을 처리할 때 새로운 방식을 선호한다. 정답은 2번, 의존성이 증가한다입니다. 노년의 심리적 특성은 우울증 경향의 증가, 내향성의 증가, 조심성의 증가, 경직성의 증가, 생에 대한 회고의 경향, 친근한 사물에 대한 애착심, 유산을 남기려는 경향, 의존성의 증가로 심리적 특성은 대부분 증가입니다. 신체적 특성은 세포의 노화, 면역 능력의 저하, 잔존 능력의 저하, 회복 능력의 저하, 비가역적 진행이고, 사회적 특성은 역할 상실, 경제적 빈곤, 유대감의 감소, 사회적 관계, 위축 등입니다. 문제 3번.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자는 1. 백내장 수술을 한 65세 남자. 2. 관절염으로 수술을 한 70세 여자. 3. 골절로 병원에 입원 중인 60세 남자. 4. 혼자서 일상생활이 가능한 75세 여자. 5.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 정답은 5번, 뇌경색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50세 남자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보험급여 대상자는 65세 이상인 자 또는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치매 등으로 인지가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이며 65세 미만 대상자는 반드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람입니다. 노인성 질병이란 치매, 뇌졸중,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뇌경색,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퇴행성 질환, 진전 등입니다. 문제 4번. 노인장기요양 인정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방자치단체에 장기요양 인정을 신청한다. 2.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 3. 장기요양 인정 방문조사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실시한다. 4.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방문조사원이 장기요양 등급을 1차로 판정한다. 5. 보건복지부는 1차 장기요양 등급 판정 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판정한다. 정답은 2번, 신청자가 동의하면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입니다. 노인 장기 요양 인정 신청은 본인, 가족, 이해관계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이나 가족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신청 후 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심신의 상태, 장기요양 인정조사 항목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면 등급판정위원회는 장기요양 등급을 최종 판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합니다. 문제 5번. 노인요양시설에서 대상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 후 비용을 청구하는 곳은 1. 보건복지부 2. 지방자치단체 3. 근로복지공단 4. 국민건강보험공단 5.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정답은 4번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에게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합니다. 문제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으로 옳은 것은 1. 대상자 가족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3. 응급상황 시 우선순위에 따라 의료행위를 한다. 4. 대상자의 개인적 욕구보다 기관의 지침을 중시한다. 5. 대상자의 상태가 달라지면 요양보호사가 서비스를 조정한다.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입니다.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원칙은 서비스 제공 개시 전에 대상자의 성격, 습관,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확인하며 대상자가 가능한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며 요양보호사의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제공하고 대상자의 상태 변화 등으로 서비스를 추가, 변경이 판단되는 경우 시설장에게 보고합니다. 욕창관리, 흡인, 비위관 삽입, 관장, 투약 등을 포함하는 모든 의료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 7번.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중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1. 말벗 2. 편지 대필 3. 구강관리 돕기 4. 청소 및 주변 정돈 5. 관공서 방문 시 동행. 정답은 5번 관공서 방문 시 동행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표준 서비스 분류와 내용. 신체활동 지원 서비스는 세면도움, 구강관리,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 변경, 신체기능의 유지 증진 몸단장 등이며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는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리, 세탁 서비스입니다. 개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이며 정서 지원 서비스는 말벗, 격려, 위로, 생활 상담, 의사소통 도움입니다. 문제 8번. 다음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대상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함. 사전 동의 없이 대상자의 사진을 촬영함. 1.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2.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3.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5.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정답은 4번,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입니다. 시설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관한 권리, 시설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스스로 입소를 결정하고 계약할 권리,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등입니다. 문제 9번. 인지기능을 상실한 노인을 고의적으로 가출하게 하는 학대 유형은 1. 유기
2. 자기방임. 3. 정서적 학대. 4. 신체적 학대. 5. 경제적 학대. 정답은 1번 유기입니다. 노인학대 유형으로 유기는 연락이나 왕래가 두절되고 낯선 장소에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학대는 노인 폭행, 제한된 공간에 가두기, 출입 통제 등이며 정서적 학대는 접촉을 기피하고 언어적 표현이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경제적 학대는 재산, 소득,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자기방임은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 돌봄 거부입니다. 방임은 불편한 노인의 무의식주 등 일상생활을 보호,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성희롱 유형은 음란한 사진을 전송함, 고의적으로 엉덩이를 노출함. 1. 육체적 성희롱. 2. 언어적 성희롱. 3. 시각적 성희롱. 4. 심리적 성희롱. 5. 사회적 성희롱. 정답은 3번 시각적 성희롱입니다. 성희롱의 유형으로 시각적 성희롱은 음란한 사진, 그림을 보여주거나 보내는 행위,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는 행위 등이 있고,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음란한 내용의 전화통화, 성적인 정보를 유포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육체적 성희롱은 입맞춤, 호응, 껴안기, 신체적 접촉 등이 있습니다. 문제 11번. 요양보호사 채용 과정에서 기관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을 때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지원서를 보니 나이가 많아 어르신을 돌보는 업무가 힘들 것 같네요. 1. 자유권. 2. 참정권. 3. 평등권. 4. 신체적 안전 보장 권리. 5. 휴식 및 여가 보장 권리. 정답은 3번 평등권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기본적 인권 중 평등권은 고용 형태, 연령,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종교 등으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이며, 자유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종교의 자유를 누릴 권리 보장, 자유 및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 보장 등입니다. 문제 12번.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은? 1.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 2. 대상자와 수직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3. 학대 발견 시 가족에게 알리지 않는다. 4. 업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종결한다. 5. 종교에 상관없이 시설 내 종교 행사에 참석시킨다. 정답은 1번 개인의 선호를 인정한다입니다. 다음은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할 직업윤리 원칙들입니다. 인종, 성별, 종교, 개인의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 대우하지 않으며 대상자의 자기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업무상 알게 된 대상자의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서비스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받지 않으며 대상자에게 수직적 관계가 아닌 상호 대등한 관계임을 인식하고 대상자에게 학대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 발견 시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문제 13번. 요양보호사가 지켜야 하는 행동규범으로 옳은 것은? 1. 장기요양기관을 알선한다. 2.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 3. 대상자로 인한 업무 고충을 보호자에게 토로한다. 4. 요양보호사의 개인적 용무는 서비스 제공 중에 처리한다. 5. 대상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해결한다. 정답은 2번 자신의 활동이 모든 요양보호사를 대표한다고 생각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가 갖추어야 할
윤리적 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 활동을 하여야 하며, 요양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하지 말고 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법적, 윤리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등급 판정 또는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유도하는 행위, 복지용구를 직접 판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행위, 대상자의 직무기록을 변조하여 기록하는 행위, 타인의 근무를 대신하거나 자신의 근무를 대신해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입니다. 문제 14번.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한 방법은 1. 반말로 친근하게 대상자를 대한다. 2.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 3. 대상자 부재 중에도 서비스를 시작한다. 4.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친밀감을 표현한다. 5. 계획된 시간보다 연장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답은 2번, 시선을 맞추며 대상자와 대화를 한다입니다. 제가 대상자와 신뢰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에게 유아어, 명령어, 반말 등을 사용하지 않으며 대상자와 대화할 때는 시선을 맞추고 내려다보지 않습니다. 대상자가 부재 중에는 다음 방문일을 적어 메모를 남겨둡니다. 신체 접촉은 상황에 맞게 하고 너무 과장되지 않게 하며 대상자와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하거나 타기관에 의뢰하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 15번. 다음 상황에서 직업윤리를 준수한 요양보호사의 태도는 서비스 제공 중 전화통화 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업부도 사실을 알게 되었다. 1. 대상자를 공감하며 위로한다. 2. 다른 대상자에게 이야기한다. 3.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전달한다. 4. 대상자에게 부도 사유를 묻는다. 5.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 정답은 5번, 비밀로 유지하고 내색하지 않는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의 원칙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비밀로 유지해야 합니다. 문제 16번. 요양보호사에게 나타날 수 있는 수근관 증후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밤에 통증이 완화된다. 2. 손목을 굴곡시키면 통증이 감소된다. 3. 손목에서 팔꿈치까지 강직이 나타난다. 4.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5. 새끼손가락과 연결된 손바닥 감각이 둔해진다. 정답은 4번, 손을 털면 저림과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입니다. 수근관 증후군은 손목 관절이 좁아지거나 내부 압력이 증가하여 신경이 자극되는 경우 손목에 통증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손바닥과 손가락이 저리고 손의 감각 이상, 저림, 통증, 근력 약화가 특징입니다. 밤에 통증이 악화되어 밤잠을 설치게 되며 손을 털게 되면 저림과 통증이 일시적으로 완화되기도 합니다. 문제 17번. 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양보호사의 행위는 1. 손톱을 둥글고 짧게 자른다. 2.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는다. 3. 목욕 후 피부에 보습제를 바른다. 4. 비닐장갑을 끼고 흡인병을 비운다. 5.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 정답은 5번, 손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감염 예방을 위해 장기 요양기관의장은 요양보호사에게 적절한 보호장구를 지급하여야 하고 반드시 인플루엔자 등 예방접종을 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합니다. 임신한 요양보호사는 풍진, 수두 등 감염성 질환을 가진 대상자와 접촉하지 아니하며 기침할 때는 손수건 또는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합니다.
문제 18번. 시설 대상자가 아침에 속이 쓰리다고 말할 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해요. 2. 위장약을 먹어야 할 것 같네요. 3. 괜찮아요. 저는 아침마다 그래요. 4.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5. 위가 쉬어야 하니까 아침 식사를 거르세요. 정답은 4번, 제가 현재 상태를 간호사에게 전할게요, 입니다.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은 요양보호사가 판단이나 조언을 하지 말아야 하며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전문가와 상담할 수 있도록 연계합니다. 문제 19번. 노화로 간 기능이 변화되어 나타날 수 있는 결과는 1. 당내성 증가 2. 타액 분비 증가 3. 칼슘 흡수 증가 4. 위산 분비 저하 5. 약물 대사 능력 저하. 정답은 5번, 약물 대사 능력 저하입니다. 노화에 따른 신체적 변화는 맛을 느끼는 세포수가 줄어 짠맛과 단맛에 둔해지고 쓴맛은 잘 느끼며 충치, 치아의 탈락, 잘 맞지 않는 위치로 음식을 씹기 어렵습니다. 타액과 위액 분비 저하로 소화 능력이 저하되어 가스가 차고 변비, 설사, 구토 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소화효소 생산이 감소하여 지방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간 기능이 떨어져 약물의 대사와 제거 능력이 저하됩니다. 문제 20번. 한결액제 복용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2주 동안 복용한다. 2. 증상이 없으면 복용량을 줄인다. 3. 약물 복용이 끝날 때까지 격리한다. 4.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 5. 한결액제 중 한 가지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정답은 4번,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를 하면서 복용한다입니다. 폐결핵은 결핵균이 폐에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 폐결핵 치료를 위한 한결액제는 여러 가지이고 약의 양이 많고 복용 기간이 깁니다. 처방된 한결액제는 자의로 중단하거나 줄여서 먹으면 안 되며 주기적으로 간 기능 검사와 객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도록 기침 예절을 지킵니다. 문제 21번.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 변화는 1. 인대의 탄력성 감소 2. 허리의 피하지방 감소 3. 뼈의 질량 증가 4. 다리의 지방 증가 5. 근육의 긴장도 증가. 정답은 1번, 인대의 탄력성 감소입니다. 노화에 따른 근골격계의 변화는 인대 등이 탄력을 잃음에 따라 관절 운동이 제한되고 뼈의 질량 감소로 작은 충격에도 골절되기 쉬우며 근긴장도와 근육량이 저하되어 운동 능력이 감소됩니다. 어깨는 좁아지고 골반은 커지며 엉덩이와 허리의 지방은 증가하고 팔, 다리의 지방은 감소합니다. 그리고 하악골의 쇠약으로 치아가 상실됩니다. 문제 22번. 다음과 같은 특성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는 질환은 수포가 피부 감각신경, 말단을 따라 띠 모양으로 나타남. 타는 듯한 느낌의 통증이 동반됨. 1. 건선 2. 자반증 3. 대상포진 4. 피부건조증 5. 말초신경병. 정답은 3번, 대상포진입니다. 대상포진이란 수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의하여 피부와 신경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과거에 수두를 앓았던 사람에서 주로 발생하며 과로나 스트레스 후 주로 발생하며 면역력이 저하된 사람이나 노인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증상은 가려움, 피부 저림이나 자결감을 포함한 발진, 감각신경말단 부위의 통증과 띠 모양으로 수포가 나타납니다. 문제 23번.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에 해당하는 것은 1.
소변 줄기가 굵어진다. 2. 배뇨 횟수가 감소한다. 3. 배뇨 후 잔뇨감이 없다. 4.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 5. 소변이 마려운 느낌이 없다. 정답은 4번, 힘을 주어야 소변이 나온다입니다. 전립선은 남성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방광 바로 아래 위치하여 요도를 감싸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이 커져서 요도를 눌러 요도가 좁아져 소변 줄기가 가늘어지고 소변을 보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는 잔뇨감이 있으며 소변이 바로 나오지 않고 힘을 주어야 나옵니다. 배뇨 후 2시간 이내에 다시 소변이 마려우며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힘들며 밤에 자다가 소변을 보려고 자주 깨기도 합니다. 문제 24번. 노화로 나타날 수 있는 내분비계 변화는 1. 공복 혈당이 감소한다. 2.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 3. 기초 대사율이 증가한다. 4. 포도당 대사 능력이 증가한다. 5. 갑상샘 호르몬 분비가 증가한다. 정답은 2번,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이 감소한다입니다. 내분비계의 노화에 따른 특징은 포도당 대사 능력과 인슐린에 대한 민감성 감소로 고혈당이 됩니다.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가 느리고 분비량이 불충분하며 공복혈당 상승,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 감소, 기초대사율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문제 25번. 초기 단계의 경증 치매에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1. 환각 2. 대소변 실금 3. 단기 경력 저하 4. 신체 활동 제한 5. 의사소통 불가능. 정답은 3번, 단기 경력 저하입니다. 치매 단계별 특징과 증상. 초기 단계는 물건을 둔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거나 자주 잃어버리고 빨래, 은행 가기 등 하던 일의 수행 기능이 저하됩니다. 중기 단계는 주소, 가까운 가족의 이름 등을 잊어버리고 엉뚱한 대답을 하거나 말수가 줄어들고 혼자서는 집안일과 외출을 하지 못합니다. 말기 단계는 의사소통이 거의 불가능하며 보행장애와 대소변 실금, 욕창, 낙상 등이 반복되면서 와상 상태가 됩니다. 문제 26번. 파킨슨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뇌혈관이 좁아져서 발생한다. 2. 고혈압이 주된 발병 원인이다. 3. 도파민이 과잉 분비되어 발생한다. 4. 안정시 떨림과 근육경직이 나타난다. 5. 손상된 쪽 뇌의 반대편 신체에 영향을 미친다. 정답은 4번, 안정시 떨림과 근육경직이 나타난다입니다. 파킨슨 질환은 중추신경계에서 서서히 진행되는 퇴행성 변화로 원인은 불명확하나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신경세포가 파괴되는 질환입니다. 증상은 무표정, 동작이 느려짐, 근육경직, 안정시 떨림, 구분 자세, 균형 감각의 소실, 원인불명의 통증, 우울, 근심, 감정의 변화, 사고의 느림, 인지능력의 감소 등입니다. 문제 27번.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1. 심근의 두께 감소 2.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 3. 흉곽 탄력성 증가 4. 관절 운동 범위 증가 5. 자극에 대한 반응 증가. 정답은 2번, 균형 및 조정 능력 감소입니다. 운동을 어렵게 하는 노인의 신체 기능 변화는 심장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이 떨어지고 수축하는 힘이 감소하여 활동할 때 쉽게 피곤해집니다. 폐조직의 탄력성 감소로 운동할 때 쉽게 숨이 차며 관절이 뻣뻣해져 움직임에 제한이 생깁니다. 균형 및 조절 능력 감소, 자극에 대한 반응 감소, 시력 감퇴 등으로 넘어질 위험이 있어 운동을 꺼리게 됩니다. 문제 28번.
대상자의 영양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고염 시기로 심장병을 예방한다. 2. 저잔여 시기로 변비를 예방한다. 3. 채소 섭취로 산화작용을 돕는다. 4.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 5. 동물성 지방 섭취로 혈관 탄력성을 높인다. 정답은 4번 비타민 D 섭취로 칼슘 흡수를 돕는다입니다. 노인의 영양관리는 고혈압, 심장병 등을 예방하기 위해 염분 섭취를 줄이고 칼슘은 우유로 보충하며 칼슘 흡수를 돕기 위해 비타민 D를 섭취합니다. 섬유소가 풍부한 야채나 과일을 섭취하여 변비를 예방하고 콩이나 유제품을 매일 섭취하며 동물성 지방은 줄입니다. 무기질, 항산화물질 섭취를 위해 해조류, 버섯, 채소, 과일류를 자주 먹고 금기가 아니면 물을 충분히 섭취합니다. 문제 29번. 약물 복용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쓴 약은 우유와 함께 복용한다. 2. 약이 없으면 증상이 비슷한 다른 사람의 약을 복용한다. 3. 약 복용 시간을 놓친 경우 용량을 2배로 늘려 복용한다. 4. 처방이 바뀌면 이전 약을 모두 복용한 후 바뀐 약을 복용한다. 5.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 정답은 5번, 삼키기 힘든 약이 분할할 수 없는 약이라면 처방을 변경해 달라고 한다입니다. 노인의 약물 사용 방법입니다. 비처방약도 복용하기 전에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은 절대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용하던 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 중단해서는 안 되며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습니다. 녹차, 우유, 카페인 음료와 함께 복용하면 약의 흡수를 방해되므로 미지근한 물과 함께 복용하며 고혈압, 고지혈증의 약을 자몽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부작용이 증가하므로 삼가합니다.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되고 약 삼키는 것이 힘들다고 쪼개거나 약 복용을 잊었다고 다음 복용 시간에 2배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문제 30번. 금연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결과는 1. 후각과 미각이 무뎌진다. 2. 혈압이 정상보다 높아진다. 3. 심장 발작 위험이 증가한다. 4.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증가한다. 5.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 정답은 5번, 혈중 일산화탄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된다입니다. 금연 후 신체적 변화는 혈압 수준이 좋아지고 혈중 일산화탄소와 산소량이 정상으로 회복됩니다. 심장 발작 위험이 줄어들며 후각, 미각이 향상됩니다. 폐 기능이 회복되고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정자의 수가 증가하고 선 기능이 향상되며 기대 수명이 10에서 15년 늘어납니다. 문제 31번. 노인이 10년마다 추가로 받아야 하는 예방접종은 1. 백일해 2. 파상풍 3. 폐렴구균 4. 대상포진 5. 인플루엔자. 정답은 2번, 파상풍입니다. 예방접종의 종류와 주기.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에는 50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1차 접종하고 10년마다 파상풍, 디프테리아를 추가 접종합니다. 인플루엔자는 50에서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1회 접종합니다. 폐렴구균, 대상포진은 50에서 64세 1회 접종하고 65세 이상은 추가 접종 1회 합니다. 문제 32번.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요양보호사의 가치관에 따라 보고한다. 2.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 3. 보고 내용이 복잡할 때 구두로 보고한다. 4. 상황이 급할 때 원인부터 순차적으로 보고한다. 5.
예기치 않은 사고 발생 시 서면으로 먼저 보고한다. 정답은 2번, 서비스 과정과 결과를 정확히 보고한다입니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보고 방법입니다. 업무보고의 원칙은 객관적인 사실을 육하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중복되지 않게 보고합니다. 업무보고 형식으로 구두보고는 상황이 급하거나 사안이 가벼울 때, 서면보고는 보고 내용이 복잡하거나 숫자, 지표가 필요한 경우 자료를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 합니다. 그리고 전산망 보고는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서면 보고와 같이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문제 33번.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1. 장기요양 서비스의 비용 절감 2. 요양보호사의 업무 부담 완화 3.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 4. 문제 발생 시 법적 책임 회피 5.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시간 단축. 정답은 3번, 요양보호 업무의 원활한 연계입니다. 요양보호 기록의 목적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며 요양사의 활동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고 시설장 및 관련 전문가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가족과 정보 공유를 통해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요양보호 서비스의 표준화와 요양보호사의 책임성을 높입니다. 문제 34번.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작성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2. 작성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3.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 4. 작성한 후 병원, 의원, 어디서나 등록할 수 있다. 5. 연명의료 중단 시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가 중단된다. 정답은 3번,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효력이 없다입니다. 연명의료란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중단한다는 의향서입니다. 의향서를 명시해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 영양 공급,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습니다.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작성은 19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작성할 수 있으며 반드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에 등록해야 하며 언제든지 내용을 변경, 철회할 수 있습니다. 문제 35번. 임종이 임박한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1. 안위를 위해 기저귀를 제거해준다. 2. 체온 유지를 위해 전기담요를 사용한다. 3.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 4.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말하지 않는다. 5. 숨쉬는 것을 돕기 위해 상체를 낮춰준다. 정답은 3번, 음식이나 수분 섭취를 강요하지 않는다입니다. 임종이 가까운 대상자에게 다음의 요양보호를 제공합니다. 침상머리를 높이고 대상자의 머리를 옆으로 돌려 침 등의 분비물 배출을 용이하게 하여 질식을 예방하고 담요를 덮어서 따뜻하게 해주는 것은 좋으나 전기기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용변을 보는 즉시 따뜻한 물로 닦아주고 기저귀를 갈아줍니다. 혼수 상태인 경우에도 청각은 남아있으므로 평상시와 같이 보고합니다. 임종 후 요양보호사가 돕는 방법으로는 사후 강직이 시작되기 전에 바른 자세를 취하게 하며 베개를 이용하여 머리를 올려 얼굴색의 변화를 방지하고 입이 벌어지는 것을 예방합니다. 눈이 감기지 않을 경우 거즈를 적셔 양쪽 눈 위에 올려주고 시트가 얼굴을 덮지 않도록 어깨까지 덮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